도시의 밤은 항상 이중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휘황찬란한 넌사인 아래 꿈과 욕망이 불꽃처럼 타올랐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빛에 가려진 어둠 속에서 절망과 현실의 냉혹함이 소리 없이 맴돌았다. 한수진에게 그날 밤의 도시는 후자였다. 그녀는 고층 건물들의 실루엣을 멍하니 올려다보며 한숨처럼 차가운 입김을 내뱉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었고, 액정에는 수신된 메시지 한 통이 빛나고 있었다. 지불 기한은 오늘 자정입니다. 최종 경고. 한수진은 원래 이쪽 세계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그녀는 유능한 건축가였다. 특히 전통 건축 양식과 현대적인 미니멀리즘을 결합하는데 탁월한 재능을 보였고, 이미 몇몇 국제적인 디자인 어워드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몇 달 전, 그녀의 아버지가 보증을 섰던 사업이 갑작스럽게 파산하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다.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수진은 졸지에 감당하기 힘든 빚더미를 떠안게 되었다. 그녀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남은 것은 매일같이 걸려오는 독촉 전화뿐이었다. 그녀의 친구인 유진은 수진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유진은 화려한 삶을 사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도시의 그림자 속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절망에 빠진 수진에게 유진은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수진아, 딱 한 번만 눈 딱 감으면 이 모든 게 해결될 수도 있어. 어떤 분이 스폰서를 찾고 계셔. 딱 하룻밤. 조건은 $10,000,000. 그분은 굉장히 조용하고 깔끔한 분이야. 절대 귀찮게 하지 않을 거고 내 정체도 알려고 하지 않을 거야. 수진은 처음에는 격렬하게 거부했다. 그녀의 자존심과 도덕관념은 그런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러나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모습과 매일같이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현실은 그녀의 저항을 조금씩 꺾어 놓았다. 그녀는 밤낮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었지만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웠다. 결국 그녀는 유진에게서 받은 주소와 호텔 방번호를 외운 채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10,000,000. 그 돈이면 아버지를 위한 급한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었고 당장 숨통을 틀어막고 있는 빚의 일부를 갚을 수 있었다. 그 돈은 그녀에게 생명줄이나 다름없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도시의 가장 호화로운 호텔, The Summit2의 펜트하우스 층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한 정적과 고급스러움이 그녀를 맞이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 가득했다. 빨리 끝내자.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방문 앞 그녀는 잠시 멈춰 섰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는 원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성격이었다. 압박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법을 알고 있었고 그게 그녀가 가진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였다. 이 상황 역시 그녀에게는 하나의 난관이자 이성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그녀는 방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고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어둠 속 실루엣이었다. 방 안은 희미한 조명 아래 마치 검은색 캔버스 같았다. 인물은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키가 크고 넓은 어깨를 가진 남자였다. 그의 등에서 느껴지는 고독하고도 압도적인 아우라는 그녀를 잠시 주춤하게 만들었다.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들어와. 그녀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깊었지만 동시에 어떤 권위와 무관심이 느껴졌다. 그녀는 그제야 그가 누구인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소문으로만 듣던 KDH 그룹의 젊은 CEO. 강도현, 언론에서는 그를 가장 차가운 심장을 가진 경영자라고 불렀다. 그러나 지금 수진에게는 그의 직책이나 명성이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그는 그저 1만 달러를 지불할 사람일 뿐이었다. 그는 여전히 등을 보인 채 말했다. 나는 어떤 이야기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조건은 알고 있겠지.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네, 좋아. 그는 한마디를 더한 뒤 책상 위에 놓인 봉투를 가리켰다. 봉투는 두툼했다. 그걸 가지고 그리고 끝난 후에 조용히 나가면 됩니다. 수진은 망설이지 않고 봉투를 집어들었다. 봉투의 무게는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던 현실의 무게와 맞먹는 듯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차가운 무관심에 오히려 안심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하나의 무미건조한 거래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감정의 개입이 없다면 고통도 덜할 것이었다. 그는 마침내 그녀를 돌아보았다. 창밖의 희미한 불빛이 그의 날카로운 턱선과 높은 콧대를 비추었고 그늘에 가려진 그의 눈은 감정을 읽을 수 없었다. 그의 시선은 그녀를 훑었다. 그녀의 단정한 옷차림, 긴장감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눈동자, 그리고 억누르고 있는 슬픔의 그림자까지 다른 사람 같았다면 그의 이 무관심한 시선에 수치심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수진은 그렇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데 이미 익숙했고 이 순간을 그저 빠르게 지나가야 할 통과 의례로 여겼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종류의 판단이나 비난도 찾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 그의 차가운 명령에 수진은 아무런 저항 없이 따랐다.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 그에게 수진은 하룻밤을 위한 단순한 도구였을 뿐이었고 수진에게 그는 단지 그녀의 현실을 잠시나마 숨 쉬게 해줄 1만 달러의 제공자였다. 그러나 그들의 이성적인 거래 속에는 서로에게 완전히 무지한 채로 엮이게 된 운명의 실타래가 이미 얽히고 있었다. 강도현은 그녀의 이름조차 알지 못했다. 그리고 수진은 그가 나중에 자신을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이 악몽 같은 밤이 끝나고 봉투 속의 돈으로 현실을 버텨낼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결혼 2년 차, 한수진은 남편 김도현에게 한 번도 만족스러운 밤을 선사하지 못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가 만족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가 만족할 수 없는 몸이었다. 그는 발기부전이었다. 그러나 그의 오만함은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못하게 했다. 그는 모든 것을 수진의 탓으로 돌렸다. 당신은 매력이 없어. 당신은 나를 유혹하지 못해. 그는 매일 밤 술에 취해 그녀에게 폭언을 퍼부었다. 수진은 그의 폭언에 지쳐갔지만 그녀는 그의 아내로서 그를 이해하고 위로하려 노력했다. 그녀는 그를 위해 병원을 예약하고 그에게 영양제를 사다 주었다. 그러나 그는 그녀의 모든 노력을 무시했다. 그는 자신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그녀를 비난하는 것으로 자신의 자존심을 지켰다. 결국 수진은 이혼을 결심했다. 그녀는 그와의 결혼 생활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혼 서류를 내밀자 도연은 분노에 휩싸였다. 당신이 감히 나를 버려. 당신은 내가 발기부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 당신은 나를 이용했어.
그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했다. 그는 수진에게 모든 것을 덮어씌웠다. 그는 그녀를 매력 없는 여자, 자신을 버린 여자로 만들었다. 이혼 후 수진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다. 그녀는 자신의 전공인 건축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경력은 결혼 생활 동안 단절되어 있었다. 그녀는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그녀는 절망에 빠졌다. 그때 그녀는 한 가지 소식을 접했다. 그녀의 전 남편 김도현이 K그룹에 입사했다는 소식이었다. K그룹은 한국 최고의 대기업 중 하나였고 그의 삼촌인 이진우가 총괄 이사로 있었다. 이진우는 냉철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경영자로 유명했다. 도현은 K그룹에 입사하자마자 자신의 약점을 숨기기 위해 수진에게 모든 것을 덮어씌웠다. 나의 이혼은 한수진 때문이야. 그녀는 나를 유혹하지 못했고 나를 만족시키지 못했어. 그는 자신의 동료들에게 수진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는 수진이 자신을 버리고 자신의 삼촌인 이진우를 유혹하려 했다고 거짓말했다. 그는 수진이 이진우를 유혹해 자신의 권력을 훔치려 했다고 비난했다. 이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수진은 이 소문을 듣고 경악했다. 그녀는 도연의 비열함에 치를 떨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녀를 희생시켰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를 되찾고 싶었다. 그녀는 도연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싶었다. 한편 이진우는 조카인 도연에게서 이 소문을 들었다. 그는 수진이라는 여자가 자신의 조카와 이혼하고 자신을 유혹하려 한다는 이야기에 흥미를 느꼈다. 그는 수진이라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수진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그의 비서로부터 받은 보고서는 놀라웠다. 수진은 유능한 건축가였고 그녀의 이혼은 도연의 발기부전 때문이었다. 이진우는 도연이 자신의 약점을 숨기기 위해 수진을 비난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도연의 비열함에 분노했다. 그는 수진이라는 여자가 자신의 조카와는 완전히 다른 강인하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진우는 수진을 자신의 옆에 두고 싶었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시험하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말했다. 한수진 씨를 K그룹의 신입사원으로 채용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수진은 K그룹의 채용 소식에 놀랐다. 그녀는 자신의 이력서가 수십 번 거절당한 후 K그룹에 합격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K그룹에 입사하면 도연과 마주쳐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그녀는 K그룹에 입사했다. 그녀는 도연의 삼촌 이진우를 만났다. 이진우는 차갑고 냉정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그녀에게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존재를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시험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한수진 씨, 당신의 능력은 소문만큼 대단한 것 같군요. 앞으로 당신은 나의 직속 부하입니다. 그의 말은 수진에게 충격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이진우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이진우를 두려워했지만 동시에 그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매력에 이끌렸다. 이들의 운명은 이제 다시 한번 얽히고 복잡한 드라마의 서막이 시작되고 있었다. K그룹의 사무실은 활기차면서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수진은 첫 출근 날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주위에 앉은 직원들은 그녀의 이력서를 훑어보고 있었다. 그녀는 유능한 건축가였지만 그녀의 경력은 이혼과 함께 단절되어 있었다. 이런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가 K그룹에 신입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다. 일부는 그녀의 실력에 감탄했지만 다른 이들은 그녀의 배경을 의심하며 경계했다. 특히 전 남편 김도현과 그의 삼촌 박서준은 그녀를 대놓고 무시했다. 그들은 그녀를 자신들의 권위에 대한 위협으로 여겼고 그녀를 끌어내리기 위한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한수진 씨, 이쪽으로 오세요. 김도현이 딱딱한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그는 자신의 오피스에서 그녀를 노려보며 말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온 이유를 모르겠군. 이진우 총괄 이사님께 매달리려 온 건가? 내 삼촌을 유혹해서 나를 이기려 하는 건가? 그의 목소리에는 질투와 분노가 가득했다. 수진은 그의 오만한 태도에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말했다. 김도현 씨, 당신과의 관계는 이미 끝났습니다. 저는 제 능력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당신과의 이야기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도연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그는 수진의 당당한 태도에 모멸감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이진우를 유혹해 자신을 제거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그녀를 파멸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이진우의 경쟁자인 박서준 이사와 손을 잡았다. 박서준은 이진우를 견제하기 위해 도연을 이용했고 도연은 박서준의 힘을 빌려 수진을 제거하려 했다. 그들은 완벽한 공범이었다. 며칠 후 K그룹 본부의 회의실. 이진우는 차분한 얼굴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한수진의 프로젝트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보고서를 넘기던 그의 눈이 수진의 이름에서 멈췄다. 그녀가 제출한 보고서는 다른 보고서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단순한 자료, 나열이 아니라 깊이 있는 분석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의 보고서를 들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녀를 향한 알 수 없는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박서준 이사에게 연락해 다음 주 본부 회의에 한수진 씨를 참석시키도록. 이진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그의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총괄 이사님, 박서준은 이진우의 지시에 놀랐다. 그는 한수진의 능력에 대한 인정이라기보다는 이진우가 자신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억지로 수진을 회의에 보냈다. 한수진 씨, 총괄 이사님께서 직접 호출하셨습니다. 쓸데없는 말로 총괄 이사님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비아냥거림이 가득했다. 수진은 K그룹 본사 회의실에 들어섰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회의실에는 각 계열사의 대표들과 본부의 임원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 모두가 수진을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들 사이에는 이 젊은 여성이 여기에 왜 왔는지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그녀의 낮은 직급에 대한 무시가 섞여 있었다. 이진우는 회의실 중앙에 앉아 있었다. 그의 모습은 차갑고 위압적인 총괄이사 그 자체였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수진은 그를 보자마자 그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매력에 이끌렸다. 진우는 회의를 시작하며 말했다. 한수진 씨,
당신이 제출한 보고서가 인상 깊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당당하게 발표를 시작했다. 그녀는 프로젝트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논리적으로 설명했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데이터와 근거로 뒷받침했다. 그녀의 발표는 명확하고 자신감 넘쳤다. 회의실의 임원들은 그녀의 발표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의 표정은 처음의 의심에서 점차 감탄으로 바뀌어갔다. 그녀는 그들의 무시를 오직 자신의 실력으로만 깨부수고 있었다. 발표가 끝나자 진우는 조용히 박수를 쳤다. 훌륭합니다. 한수진 씨의 제안을 다음 프로젝트에 적극 반영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그의 한마디는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이었다. 특히 김도현과 박서준은 얼굴이 붉어졌다. 그들은 진우가 수진을 칭찬하는 것을 보고 모멸감을 느꼈다. 그들은 수진에 대한 질투와 분노로 가득 찼다. 진우는 회의가 끝난 후 수진에게 따로 오피스로 오라는 지시를 내렸다. 수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진우의 펜트하우스 오피스에 들어섰다. 그는 그녀가 들어서자마자 말을 꺼냈다. 나는 당신의 능력을 높이 삽니다. 앞으로 나를 직접 보고하세요. 수진은 놀랐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총괄 이사님.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는 당신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을 기억합니다. 나는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의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그날 밤의 여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표정을 본 진우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피하려고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그녀를 더 붙잡고 싶어 하는 이유가 되었다. K그룹에서 한수진의 위치는 빠르게 달라졌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신입 직원이 아니었다. 이진우 총괄이사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는 핵심 인력으로 인정받았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늘 새로운 프로젝트 서류가 쌓였고, 그녀의 의견은 팀 회의에서 가장 먼저 경청되었다. 그러나 모든 변화가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녀를 향한 직원들의 시선은 존경과 함께 질투와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특히 전남편 김도현과 그의 삼촌 박서준 이사의 노골적인 적대감은 더욱 심해졌다. 그들은 한수진을 자신들의 권위에 대한 위협으로 여겼고, 그녀를 끌어내리기 위한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김도현은 이진우의 경쟁자이자 상무인 박서준의 조카였다. 박서준은 이진우와 오랜 시간 동안 경영권을 두고 경쟁해왔다. 그는 권모술수에 능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었다. 박서준은 도현을 이용해 이진우를 견제했고, 도현은 박서준의 힘을 빌려 수진을 제거하려 했다. 그들은 완벽한 공범이었다. 그들은 수진의 과거를 캐내고 그녀가 이진우에게 접근한 이유를 조작했다. 그들은 그녀가 이진우를 유혹해 그의 권력을 훔치려 했다고 거짓말했다. 그들은 그녀를 파멸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어느 날 오후, 박서준은 한수진에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겼다. 그것은 K그룹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대규모 도시 개발 프로젝트였다. 이 프로젝트는 총괄 이사님께서 직접 당신에게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박서준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진행 중인 문제들이 많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이니 한번 해보세요. 그의 말은 겉으로는 기회를 주는 것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떠넘기는 것이었다. 그는 수진이 이 프로젝트를 망치고 결국 진우의 신임을 잃게 되기를 바랐다. 한수진은 프로젝트 서류를 받아들고 숙소로 향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서류를 분석했다. 서류에는 수많은 오류와 미흡한 점들이 눈에 띄었다. 특히 프로젝트에 사용될 건축 자재의 품질, 보증서가 조작된 것을 발견했다. 만약 이대로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면 완공 후 심각한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나 부주의가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재를 바꿔치기 하고 품질 보증서를 조작한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며칠 동안 관련된 자료들을 샅샅이 뒤지고 현장을 찾아다니며 증거를 수집했다. 그녀는 자신의 직업적 윤리와 책임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대로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에 빠질 수 있었다. 그녀는 이진우의 신임을 얻는 것보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음모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알고 싶었다. 그리고 그녀의 조사는 곧 전남편 김도연과 그의 삼촌 박서준을 향하고 있었다. 한편 이진우는 한수진의 모든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프로젝트 서류를 받고 밤샘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받았다. 그녀가 단순한 자존심을 넘어 직업적 윤리의식과 용기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모습은 그가 늘 추구해온 완벽주의와 닮아 있었다. 그는 그녀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그녀에게 점점 더 깊은 매력을 느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감정이 이제는 그녀에 대한 존경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높이 샀고 그녀를 보호하고 싶었다. 진우는 그의 비서에게 지시했다. 한수진 씨에게 힘을 실어줘. 그녀가 조사하는 모든 것에 대해 도움을 줘. 그는 도연과 박서준의 음모를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수진에게 힘든 프로젝트를 맡기는 것이 그녀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함이라 생각했다. 그는 그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지켜보려 했다. 그는 그녀가 예상대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며 진실을 찾아내자 그녀를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김도현과 박서준은 한수진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진우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은 수진이 자신들의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제 슬슬 결정을 내려야 할 때인가. 김도현은 혼자 중얼거렸다. 이 프로젝트를 망쳐서 이진우의 얼굴에 먹칠을 해야지. 그는 수진이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프로젝트의 실패를 떠안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는 수진의 내면에 숨겨진 용기와 강인함을, 그리고 이진우가 그녀를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이 거대한 조직 내에서 가장 거대한 함정에 빠질 사람은 다름 아닌 그 자신이었다. 한수진은 자신의 작은 방에서 프로젝트 서류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다. 밤샘 작업으로 눈은 충혈되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건축 자재의 품질, 보증서의 조작은 명백한 범죄 행위였고 이는 곧 K그룹의 명성과 미래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다. 그녀는 단순한 서류 조작을 넘어 이 모든 부패의 연결고리를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재 납품업체부터 시작하여 관련 서류를 검토한 직원들의 목록, 그리고 최종 결제를 내린 부서까지 추적했다. 그녀의 탁월한 분석력은
이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서서히 드러내고 있었다. 모든 흔적은 전 남편 김도현과 그의 삼촌 박서준 이사를 가리키고 있었다. 한수진은 김도현이 과거에 그녀에게 했던 모든 거짓말을 떠올렸다. 그의 발기부전은 그가 가진 유일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비열하고 탐욕스러웠으며 자신의 약점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 그녀는 김도현과 박서준이 회의 때마다 강조했던 자재 납품업체 한강건설에 주목했다. 서류에는 한강건설이 여러 차례 입찰해서 실패했지만 이번 프로젝트의 일부를 맡게 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한수진은 한강건설의 재무제표와 과거 납품 기록을 조사했다. 그녀의 의심은 곧 확신으로 바뀌었다. 한강건설은 최근 몇 년간 막대한 손실을 기록하고 있었지만 김도현과 박서준의 계좌로 거액의 자금이 흘러 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이 거래는 박서준이 이진우를 제거하기 위해 꾸민 더 큰 부패 네트워크의 일부였다. 한수진은 이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조용히 수집했다. 그녀는 이 자료들을 자신의 USB에 저장하고 안전한 곳에 보관했다. 그녀의 손에는 이제 거대한 회사를 뒤흔들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자료들을 가지고 곧장 이진우 총괄 이사를 찾아가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였다. 그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그녀는 그와 엮이는 것을 피하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압도적인 존재감의 불편함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직업적 윤리의식과 K그룹화의 미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펜트하우스 오피스에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이진우는 그녀가 들어서는 것을 보며 차분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그는 이미 한수진이 무엇을 가지고 왔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료를 이용하지 않고 오직 진실과 정의를 위해 움직였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한수진 씨,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진우의 목소리에는 미소가 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를 향한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소유욕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것은 진정한 존경과 신뢰였다. 한수진은 진우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자신이 수집한 자료들을 그에게 보여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총괄 이사님, 이 문제는 단순한 비리가 아닙니다. 김도현 씨와 한강건설의 거래 내역입니다. 그 뒤에는 더 큰 부패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박서준 이사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녀는 진우가 자신의 조카와 경쟁 상대를 조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려 했다. 진우는 자료를 훑어보며 말했다. 훌륭합니다. 당신의 분석은 정확합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그는 한수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하지만 이 일은 당신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나를 믿고 모든 것을 맡겨주세요.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한수진은 그에게서 진정한 신뢰를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이 거대한 싸움을 함께할 동지가 있었다. 그 순간 김도현이 예고 없이 진우의 오피스에 들이닥쳤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한수진이 진우를 만나러 왔다는 것을 보고받고 불안감을 느꼈다. 삼촌 한수진이 저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저를
이 자리에서 내쫓고 당신의 권력을 빼앗으려 합니다. 김도현은 한수진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그는 자신의 모든 문제를 그녀에게 덮어씌웠다. 진우는 평온한 얼굴로 도현을 바라보았다. 도현아, 너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도현의 오만을 짓누르는 차가운 위압감이 담겨 있었다. 도현은 진우의 말에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한수진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려는 듯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다. 그러나 수진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오히려 더 확고하고 당당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었다. 이들의 조용한 신경전은 이제 K그룹의 권력 구도를 흔들기 시작한 거대한 싸움의 서막에 불과했다. 이진우의 오피스에서 김도현은 모욕감을 느끼고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고 주먹을 꽉 쥔 채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는 자신이 이진우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한수진이라는 작은 존재가 자신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는 한수진이 가진 증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우가 왜 그녀를 보호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의 오만함은 그를 점점 더 깊은 함정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김도현은 곧장 삼촌인 박서준 이사를 찾아갔다. 박 이사는 K그룹의 미래 전략을 결정하는 핵심 회의를 마치고 흡족한 표정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삼촌, 이진우가 한수진이라는 계집애를 앞세워 저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 애가 무슨 꿍꿍이를 꾸미는 것 같습니다. 김도현은 흥분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박서준 이사는 조카의 말을 듣고 냉철하게 말했다. 흥분하지 마라. 한수진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애송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진우가 그 애를 통해 나를 시험하려는 거겠지. 괜히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조용히 그녀의 동향을 감시해. 박 이사는 이진우를 오랫동안 상대해온 노련한 인물이었다. 그는 모든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상대의 수를 읽는데 능숙했다. 그는 한수진을 이진우가 던진 미끼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한수진이 단순한 미끼가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는 용감한 기사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한편 이진우는 한수진과 함께 K그룹의 부패 네트워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늦은 밤까지 오피스에 남아 자료를 분석하고 다음 계획을 세웠다. 진우는 수진에게 자신의 비서인 정민을 소개해 주었다. 한수진 씨, 이분은 정민 비서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모든 비밀 작전을 함께 진행할 겁니다. 정민은 수진에게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는 진우에게 충성을 다하는 능력이 뛰어난 인물이었다. 그는 진우와 수진의 계획을 듣고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한수진은 진우와 함께 일하면서 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겉으로는 차갑고 냉정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공정함과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권력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고 회사의 미래를 위해 옳은 일을 하려 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진우 역시 수진에게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녀는 뛰어난 분석력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언제나 진실을 향해 있었다. 그는 그녀가 가진 내면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을 발견했다.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함께 일했다. 수진은 자료를 분석하며 말했다. 총괄 이사님, 한강건설은 단순히 자재를 조작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전의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비리를 저지른 기록이 있습니다. 이들은 박서준 이사의 차명회사로 의심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이들은 수년간 K 기루피의 자금을 빼돌리고 나를 음해하기 위한 음모를 꾸며왔다. 그는 수진에게 박서준 이사와의 오랜 경영권 분쟁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방해와 음모가 있었어. 박서준 이사는 나를 무능한 경영자로 만들고 결국 회장 자리를 빼앗으려고 한다. 한수진은 진우의 진솔한 이야기에 놀랐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힘든 싸움을 해왔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게 힘이 되고 싶었다. 그녀는 말했다. 총괄 이사님,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다. 진우는 그녀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한수진 씨, 당신은 나의 가장 소중한 동료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CEO와 직원을 넘어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다. 며칠 후 김도현은 한수진의 행동을 감시하던 부하로부터 충격적인 보고를 받았다. 팀장님, 한수진 씨가 K그룹의 회계 기록과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을 총괄 이사님께 직접 보고하고 있습니다. 부하의 보고는 김도현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는 한수진이 자신과 삼촌의 비밀을 파헤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가만히 둘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위협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김도현은 한수진을 자신의 오피스로 불렀다. 한수진 씨, 당신이 나를 배신하고 내 삼촌에게 붙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모든 자료들을 내게 넘겨.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과거와 당신의 명예를 모두 폭로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협박과 함께 비열함이 가득했다. 그는 한수진이 자신에게 굴복할 것이라 확신했다. 그러나 그는 한수진이 과거의 절망적인 상황을 이미 극복하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의 마지막 발악은 이들의 거대한 싸움에서 그의 패배를 더욱 확고하게 만들고 있었다. 김도현의 협박에 한수진은 동요하지 않았다. 그의 말에는 그녀가 숨기고 싶었던 과거의 상처가 담겨 있었지만 그녀는 이미 그 과거와 화해하고 새로운 길을 걷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김도현을 똑바로 응시했다. 김도현 씨, 저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자료는 개인적인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김도현은 그녀의 반응에 당황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약점에 굴복할 것이라 확신했지만 그녀는 예상과 달랐다. 건방지게 내가 당신을 파멸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는군. 김도현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뜩였다. 그는 한수진을 이진우의 약점으로 삼아 자신의 삼촌인 박서준에게 충성을 증명하려 했다. 그러나 한수진의 용기와 강인함은 그의 계획에 예상치 못한 균열을 만들고 있었다. 한수진은 김도현의 사무실을 나왔다. 그녀는 곧바로 이진우에게 연락했다. 총괄 이사님, 김도현 씨가 저를 협박했습니다. 그가 우리의 계획을 눈치챈 것 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이진우는 한수진의 보고를 듣고 차분하게 말했다. 걱정 마세요. 이미 예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야 할 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속에는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미 김도현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다. 김도현이 한수진을 협박하기 위해 그녀의 과거를 조사했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다. 그는 한수진에게 더 이상 위험이 닥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빠르게 마무리하기로 결심했다. 진우는 정민 비서에게 마지막 작전을 지시했다. 정민, 준비된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고 모든 것을 박서준 이사와 김도현에게 덮어씌워라. 그들이 반박할 수 없도록 모든 증거를 동시에 공개하라. 정민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총괄 이사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K그룹의 모든 직원들은 충격적인 뉴스 속보를 접했다. K그룹, 박서준 이사의 차명회사와 비리 정황 포착, 대규모 도시 개발 프로젝트, 부실 자재 사용 의혹 제기. 기사에는 박서준 이사와 김도현이 한강건설을 통해 K그룹에 자금을 빼돌리고 부실 자재를 사용한 정황이 담긴 구체적인 증거들이 실려 있었다. 이 모든 자료들은 한수진이 밤샘 작업을 통해 찾아낸 것들이었고 이진우의 지시 아래 정민이 언론에 제보한 것이었다. K그룹은 하루아침에 폭풍 속으로 휘말렸다.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박서준 이사는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언론에 공개된 자료들은 너무나도 구체적이었다. 그는 이진우가 자신을 겨냥해 이 모든 일을 꾸몄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진우, 네가 감히 박서준은 분노에 휩싸여 소리쳤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그날 오후 긴급 이사회 회의가 소집되었다.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박서준 이사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이 모든 것이 이진우의 음모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진우는 차분하게 말했다. 이사님, 증거는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당신은 K그룹을 사유화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의 말은 단호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이사회 위원들은 더 이상 박서준 이사를 지지할 수 없었다. 그들은 이진우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사회는 박서준 이사의 직위를 박탈하고 그와 관련된 모든 부패 혐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때 한수진이 회의실로 들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프로젝트의 부실 자재와 관련된 모든 증거들이 담긴 서류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차분하고 당당하게 발표를 시작했다. 이사회 여러분, 저는 이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처음 발견한 사람입니다. 이 자료들은 한강건설이 제공한 자재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조작되었는지를 증명합니다. 그녀의 발표는 명확하고 논리적이었다. 이사회 위원들은 그녀의 발표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의 눈에는 이진우와 한수진을 향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김도현은 한수진의 등장을 보고 경악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과 삼촌의 비밀을 모두 알고 있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꼈다. 네가 어떻게... 김도현은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비참한 결과에 직면했다. 그는 이진우의 손에 노란한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긴급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한수진의 명확하고 논리적인 발표는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을 침묵시켰다. 그녀의 손에 들린 서류는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박서준 이사의 권력과 탐욕이 만들어낸 부패의 증거들이었다.
그녀는 프로젝트의 모든 결함과 자재 조작의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했고, 김도연이 이 모든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백히 드러냈다. 김도연은 자신의 모든 것이 백일에 드러나자 공포에 질려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하고 거만했던 K그룹의 팀장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무너진 권력의 조각이었다. 이진우는 차분한 표정으로 한수진의 발표를 지켜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그녀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경이 담겨 있었다. 그는 한수진의 내면에 숨겨진 강인함과 용기, 그리고 그녀의 뛰어난 능력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가장 든든한 동지이자 동시에 가장 소중한 사람임을 깨달았다. 박서준 이사는 모든 것을 부인하며 소리쳤다. 이 모든 것은 이진우의 음모다. 그 애가 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꾸민 계략이라고. 진우는 그런 박서준을 향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사님, 증거는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당신은 K그룹을 사유화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의 말은 단호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이사회 위원들은 더 이상 박서준 이사를 지지할 수 없었다. 그들은 이진우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사회는 박서준 이사의 직위를 박탈하고 그와 관련된 모든 부패 혐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회의가 끝난 후 이진우는 한수진을 자신의 오피스로 불렀다. 오피스는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창밖으로는 석양이 도시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한수진은 진우의 오피스에 들어서자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의 모든 압박과 싸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 했다. 한수진 씨, 고맙습니다. 당신의 용기 덕분에 우리는 이 거대한 부패를 뿌리 뽑을 수 있었습니다. 진우는 진심으로 말했다. 한수진은 고개를 숙였다. 총괄 이사님, 저는 단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가 가진 직업적 윤리의식에 따라 행동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말은 겸손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진우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용감하고 강인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나의 동료이자 나의 삶을 바꾼 사람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한수진은 그에게서 느껴지는 진심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때 정민 비서가 조심스럽게 오피스로 들어왔다. 총괄 이사님, 김도현이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정민은 보고를 마친 후 조용히 오피스를 나섰다. 김도현은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결과에 직면했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삼촌인 박서준 이사 역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것이었다. 진우는 한수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나를 유혹하려 했다는 소문. 나는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의 고백은 진심이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한수진은 진우의 고백에 놀라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이런 감정을 품고 있을 것이라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K그룹으로 불러들였던 이유가 단지 그녀의 능력을 인정해서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다시 만나기 위해
그녀를 그의 삶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모든 것을 계획했던 것이다. 그녀의 가슴은 격렬하게 뛰었다. 진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를 열자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눈에 들어왔다. 한수진, 나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확고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그녀에게 청혼했다. 그는 그녀에게 돈이나 권력이 아닌 진정한 사랑과 미래를 약속하고 싶었다. 한수진은 이진우의 청혼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고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몇 달 전만 해도 그녀는 전 남편의 비열한 거짓말에 시달리며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한 남자는 그녀를 모함해서 구해냈고 이제는 무릎을 꿇고 그녀에게 평생을 함께하자고 말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이진우의 눈에서 진심을 읽었다. 그의 눈빛은 그가 가진 모든 권력과 재산을 내려놓고 오직 한수진이라는 사람만을 온전히 담고 있었다. 총괄 이사님.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받은 도움, 그리고 그와 함께 싸워온 모든 시간들을 떠올렸다. 그는 그녀의 자존심을 지켜주었고 그녀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진정한 사랑과 신뢰를 얻었다. 진우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수진 씨, 나는 당신에게 진심으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보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그는 그녀에게 진정한 사랑과 존경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무관심이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용서와 사랑을 원했다. 수진은 망설였다. 그녀는 그의 청혼을 받아들이면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이제 K그룹의 안주인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진우의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총괄 이사님, 아니, 진우 씨,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녀의 대답은 진심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에 솔직했다. 진우는 수진의 대답에 감격하여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는 그녀에게 반지를 끼워주었다.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는 그녀의 손가락 위에서 빛났다. 그것은 단순한 보석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약속의 징표였다. 그들은 그날 밤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한편 K그룹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이진우는 박서준 이사와 김도연이 저지른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된 모든 부패 세력을 숙청했다. 그는 K그룹의 모든 경영 시스템을 투명하게 바꾸었고 회사는 다시 신뢰를 회복했다. 그는 한수진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녀를 K그룹의 최고 건축 책임자로 승진시켰다. 수진은 이제 단순한 건축가가 아니라 K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경영진이 되었다. 그녀의 뛰어난 능력과 정직함은 모든 직원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박서준 이사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탐욕이 자신을 파멸시켰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조카인 김도현을 이용하려 했지만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 그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의 권력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의 오만함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강진우는 K그룹의 회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취임식에서 말했다. K그룹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의 연설은 모든 직원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옆에 서 있는 한수진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그의 삶의 동반자였다. 그녀의 존재는 그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한수진은 이제 K그룹의 최고 건축 책임자로서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이었던 건축가로서의 삶을 이어가면서 K그룹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했고 그녀의 손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탄생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었다. 한수진과 이진우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K그룹 내부에서는 그들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퍼져나갔다. 전 남편에게 버림받고 모함을 당했던 한 여성이 자신의 뛰어난 능력과 강인한 의지로 거대한 부패 세력을 무너뜨리고 차갑고 냉정했던 총괄 이사의 마음을 얻었다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정의와 용기가 승리하는 드라마였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K그룹화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이진우는 회장으로서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확립하는 데 전념했고 한수진은 최고 건축 책임자로서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건축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그녀의 손에서 탄생한 건물들은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예술작품으로 인정받았다. 그녀는 이제 건축계의 마이더스의 손이라 불렸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을 자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젊은 건축가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그녀의 내면의 아름다움은 그녀의 능력만큼이나 빛을 발했다. 몇 달 후, 이진우는 수진을 처음 만났던 그 시골 농가로 데려갔다. 농가는 그날 밤과 마찬가지로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창밖으로는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가 느껴졌다. 수진은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녀는 그날의 두려움과 절망을 극복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진우가 끼워준 반지가 반짝이고 있었다. 진우는 수진의 손을 잡고 말했다. 수진 씨, 나는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당신이 나를 유혹하려 했다는 소문. 나는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보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나와 결혼해줘서 고맙습니다. 당신은 나의 삶을 완성시켜 주었습니다. 수진은 진우의 말을 듣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진우 씨, 저도 당신 덕분에 나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용기를 주었고 사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겼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돈이나 권력이 아닌 진정한 사랑과 신뢰로 연결된 연인이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다. K그룹의 회장과 젊은 건축 책임자의 결혼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았다. 결혼식장에서 수진은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과 함께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진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이제 K그룹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이었다. 이야기는 한 여인의 용기와 한 남자의 진심이 만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오만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담고 있었다. 한수진은 전 남편의 모함과 비열함 속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그녀의 진정한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과 용기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했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었다.